저는 이 발언을 한 김문수 후보가 뉴라이터가 보는데 그냥 친일파 정도 적당하다고 보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대선 후보 대선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아예.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역 유세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민주당 중앙당사 근처에서 배회하던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저런 뉴스도 공작적 마인드로 색안경 끼고 봅니다. 예. 이 방탄유를 문제 삼는 건 역시 바보 같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몰라요. 우와, 이게 너무 좋은 전략이다. 이걸 다 겪은 사람들은 방탄유를 보고 절대 웃을 수가 없어요. 서울역을 동경역보다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 말을 했어요. 제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동경역 이상으로 서울역이 더욱 위대하게 발전하는 것이고, 정신차려 사장님. 저는 이 발언을 한 김문수 후보가 뉴라이터가 보는데 사실 뉴라이트 너무 그렇단 말이야. 그냥 친일파 정도 적당하다고 보지만 네. 이 뉴라이트가 본격적으로 세력화한 시기가 2006년부터거든요. 그때 설립 행사장에서 경기도지사였던 김문수 후보가 가서 빛이 돼달라는 말을 합니다. 빛이 네. 돼달라. 뉴라이트가 이 시대를 밝히는 빛이 되주십시오. 이 행사가 정확히 언제였죠? 2006년 6월 20일 시대정신 재창간 및 뉴라이트 재단 설립기념 리셉션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뉴라이트 역사관에 기초한 발언 참 많이 했는데 작년만 해도 김구 국적이 중국이다. 네. 이런 말 했잖아요.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말 언제 한 거예요? 2월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뉴라이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 10년 그때부터 주장을 했거든요. 그 소위 김구 중국 기여설이에요, 이게. 네. 왜 이런 주장을 하냐면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지난 경선 토론회 때 뉴라이트 사관 사과라는 말을 했었죠. 거기 뉴라이트 역사관이거든요. 그거는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시는 게 어떠냐. 저는 정확히 언제죠? 4월 26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 4강 토론회였습니다. 내부에서도 이건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비판하는 건데 뉴라이트 사관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일본이 세계 기준이에요. 저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인식인데 김문수 후보가 저 말을 한 것은 제 추정인데 아마도 서울역을 동경역보다 위대하다고 동경역을 기준점 삼은 것은 그런 사관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역이 일제시대 동경역을 베낀 거라는 걸 알고서 한 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네. 동경역 사진이 있으면 동경역은 실제 서울역과 비슷하게 생겼죠. 제국시 시대 일본 왕실의 역이었어요. 동경역 처음 건립할 때 왕실 마주보도록 정문이 만들었고 그 중앙 출구는 왕실만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왕실의 역이어서 서울역을 동경역을 베껴서 만든 거예요. 서울역 설계한 사람은 저 동경역을 설계한 사람 제자입니다. 네. 동경역은 당시 일본 사람들이 유럽의 벽돌 건물, 붉은 벽돌 건물을 굉장히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역이 있어요. 네. 그걸 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본뜬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사진도 잘 준비했네.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굳이 오리지널보다 위대하게를 외치고 싶으면 암스테르담 중앙역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뉴라이트는 모든 게 일본에서 멈춥니다. 일본이 기준점이 돼요. 일본 사람 아닙니까? 심적 일본인. 저는 이 김문수 후보의 뉴라이트 사관이 대선 후보 검증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지금 언급을 하지 않아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뉴라이트는 대한민국 대선 후보 대선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아예 저 말이 나왔길래 언급하는 거고요. 대선 뉴스 국민의힘 지역 조직이 지금 안 돌아간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청계천 유세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청계천 유세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저걸 아무리 이 높이를 낮춰가지고 그런 사진도 있어요. 사진 몇 장 찍어도 세상에 그렇게 저보다 훨씬 더 가까이 찍어서 여러 사람처럼 보이는 사진도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찍는다든지 이거보다 더 낮은 각도에 찍은 사진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걸 이제 기사에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세상이 요즘 그러나요? CCTV도 사방에 있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찍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저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횡합니다.
지역 조직이 서울도 저런 사정이니까 다른 곳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가 지역 유세 중단한다고 선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후보는 거리 유세보다는 신문, 방송, 유튜브를 포함한 공중전과 전국 조직을 갖춘 직능단체 중심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대선 기간에 대선 후보가 지역 유세를 안 한다는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지역 조직이 안 돌아가는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뭘 할 거냐. 당연히 선거 한두 번 치러보지 않은 전문가들 아닙니까 거기서 액션 플랜이 몇 가지 나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이제 후보 부인 토론회 하자고 했잖아요. 후보 부인 토론회 하자고 하면서 영부인도 공인이다? 네, 영부인도 공인이다.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저걸 대대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제. 네. 하루 종일. 아 이거 제대로 된 외부 컨설팅이 안 붙었구나. 제대로 된 컨설팅이 붙었다면 저런 바보 같은 전략을 들고 나올 리가 없거든요. 이 아이디어는 어떤 식의 발상이냐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자기들이 법카로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부인 토론하자고 하면 민주당은 당연히 거절할 것이고, 그럴 때 김문수 후보 부인이 등장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대비시키면 실제 김문수 후보 부인이 나섰죠.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는 배우자 토론은 국민에 대한 하나의 예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대비가 돼서 이재명 후보 부부는 부부 모두 문제구나 이런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들끼리의 택도 없는 전략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정말 택도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부인 토론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 자체가 공감대가 전혀 형성이 안 되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부인 이렇게 말하면 바로 김건희 씨가 떠올라요. 그렇죠. 이거는 자충수예요. 바보 멍충이 같은 전략이에요. 게다가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누구 엄마 내보냅니까? 그러니까요. 왜 차별합니까? 이 컨설팅이 제대로 된 컨설팅이 없구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같이 들고 나온 액션 플랜이 이재명 후보 방탄유리를 조롱하는 건데, 네. 이재명 후보 단상에 방탄유리가 어제부터 설치됐죠. 네, 그제 19일 그제요? 용산역 광장 유세에서 처음 있었습니다. 용산? 네, 용산입니다. 사진 봅시다. 저기 처음 설치됐단 말이죠. 네. 이 방탄유리를 김문수 후보부터 국민의힘 선대위 인사들이 다 모두 일제히 비웃습니다. 김문수 후보부터 여러분, 저는 이 방탄조끼 입었습니까? 방탄조끼를 왜 입습니까? 우리 국민이 뭐 총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쏘는지, 김문수는 유리가 없습니다. 방탄유리가 없어요. 방탄조끼 입고 방탄유리 지금 다 쳐놓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되겠습니까? 저보고 또 대통령 경호실 같이 오자 그래요.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총 맞을 일 있으면 저는 맞겠습니다. 나는 총 맞을 일 있으면 총 맞겠다. 이런 바보 같은 메시지가 어딨어. 이걸 누가 용감하다고 합니까? 이게 기본적으로는 조롱 전략이거든요.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면 감옥 가면 안전하니까 감옥 가라. 응? 그럼 되겠네. 네. 이게 조롱 전략이에요. 지금 죄 많은 사람은 방탄조끼를 입을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국가 방탄시설 교도소에 가서 앉아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거 이제 상대 후보 지지자들 열받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제가 그 선거운동의 대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열받게 하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가해자, 저들이 가해자임을 떠올리게 하는 발언이거든요. 네. 국힘의 이제 신동욱 대변인도 발언을 맞춰서 뭐라고 했어요? 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가 국민이 그렇게 두려워서야 되겠냐라고. 그런 뭐가 국민을 못 믿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무책임한 과대망상의 선동가에게 국정 운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과대망상이다. 이것과 묶어서 말하는 단신이 묶어서 봐야 한다고 보는 단신이 하나 있는데 민주당 사표에서 비비탄 들고 있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 오전 11시 반이었는데요. 민주당 중앙당사 근처에서 배회하던 30대 남성 A씨를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네. 가방을 불심 검문했더니 흉기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난감 총을 들고 민주당사 앞에서 잡히려고 배회한 남자가 있었다는 네. 얘기예요. 매우 부자연스러운 뉴스가 적절한 타이밍에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저런 뉴스도 공작적 마인드로 색안경 끼고 봅니다. 예.
국힘이 일제히 이재명 방탄유리 망상이라 공격하는 와중에 나온 단신입니다. 이게 우연이든 아니든 이 방탄유리를 문제 삼는 건 역시 바보 같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몰라요. 우와, 이게 너무 좋은 전략이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부터 원내대표, 대변인 모두 같은 메시지를 계속 쏘는 거예요. 자기들은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네. 국힘은 방탄유리 거론하면 안 됩니다. 이건 가해자의 시선이에요. 만약 우리가 계엄을 겪지 않았더라면, 뭐 경호처가 윤석열 체포 방해를 하는 걸 겪지 않았더라면, 서부지법, 윤석열 탈옥, 헌재 선고 지연, 대법의 파기 환송, 한덕수 바꿔치기 이 모두를 우리가 겪지 않았더라면 국민의힘이 방탄유리 도롱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비웃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이걸 다 겪은 사람들은 방탄유리를 보고 절대 웃을 수가 없어요.